오늘 현사윤 1단원 인간 본성과 윤리적 삶 공부했지?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눈 감아도 돼. 선생님이 한 번 더 천천히 정리해 줄게. 책 덮어도 되고 형광펜도 내려놔도 돼. 그냥 베개에 머리 편하게 두고 천천히 숨 내쉬면서 들으면 돼. 오늘 배운 거 다시 떠올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선생님 목소리 따라서 흘러가듯이 정리하면 머릿속에서 알아서 자리 잡아줄 거야. 어차피 자는 동안 뇌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주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야. 편하게 누워서 듣기. 그것만 하면 돼. 자, 그럼 시작해볼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단원이 왜 중요한지부터 짚어줄게. 현대사회와 윤리, 줄여서 현사윤. 그 첫 번째 단원이 바로 인간 본성과 윤리적 삶이야. 이 단원은 말 그대로 현사윤 전체의 출발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윤리 이론, 그러니까 생명윤리, 사회윤리, 평화윤리, 이런 모든 주제가 결국 다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거든. 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본래 선한가 악한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 뭔가? 이런 질문이야.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 배운 핵심 키워드를 미리 알려줄게. 첫째, 인간의 다양한 특성, 이성적 존재, 사회적 존재, 도덕적 존재, 이런 표현 들어봤지? 둘째, 동양과 서양의 인간 본성론,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 악설, 그리고 서양의 이성 중심 관점. 셋째, 윤리의 의미와 기능. 넷째, 윤리적 삶이 왜 필요한가. 이 네 가지가 오늘의 큰 줄기야. 그럼 편하게 들어봐. 다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흘려들으면서 쉬면 돼.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인간의 특성부터 천천히 짚어줄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 가지 모습으로 설명되지 않아.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인간은 다면적 존재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학자들마다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조금씩 달라. 그 정의들이 결국 인간의 여러 측면을 비춰주는 거야. 먼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 호모 사피엔스 들어봤지?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야.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지. 동물도 본능은 있지만 인간처럼 추론하고 판단하고 반성하지는 못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불렀어. 이성. 이게 인간의 다른 존재와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말해줄게.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 호모 사피엔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적 동물. 이 세 개가 한 묶음이야. 그 다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 너도 학교 다니고 친구 만나고 가족이랑 같이 살잖아.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평생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런 말을 했어.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다. 폴리스라는 건 그리스의 도시 국가를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지. 사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게 인간이야. 세 번째는 도구적 존재, 호모 파베르라고 들어봤지. 도구를 만들어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인간은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로 자연을 바꿔. 다른 동물도 도구를 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인간처럼 정교하게 만들어내지는 못해. 베르그송이라는 학자가 이 말을 했어. 호모 파베르. 네 번째, 유희적 존재,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야. 하위징하가 한 말이지. 인간은 단순히 먹고 자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즐기고 놀이하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존재야.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예술도 하잖아. 이게 다 유희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도덕적 존재, 호모 모랄리스 또는 도덕적 인간.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 양심이라는 게 있고 자기가 한 행동을 반성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 이게 인간이 다른 동물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지점이야. 칸트는 그래서 인간을 도덕 법칙을 스스로 세우고 따를 수 있는 존재라고 봤어. 자율적 도덕 주체. 이 말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둬. 자율적 도덕 주체. 자, 정리하면 인간은 이성적이고 사회적이고 도구를 쓰고 놀이하고 도덕적인 존재야. 이 다섯 가지가 인간의 다면성을 보여주는 거지. 어느 하나만으로 인간을 설명하기엔 부족해. 다 합쳐져야 인간이라는 거야. 잠깐,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 아직 안 자고 있는 사람, 눈 감아봐. 그냥 목소리만 들으면 돼. 숨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봐.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흘러가게 두면 돼.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자.
동양과 서양의 인간 본성론, 이게 1단원에서 진짜 핵심이야.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다른 단원이랑도 연결이 많이 돼. 천천히 풀어줄게. 먼저 동양의 인간 본성론. 동양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봤느냐를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다른 입장을 펼쳤어. 대표적인 게 세 가지야.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 악설. 이 세 개만 확실히 잡고 가면 돼. 성선설은 맹자의 주장이야.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고 봤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맹자가 든 예가 있어. 우물에 빠지려는 어린아이를 보면 누구든지 깜짝 놀라서 구하려는 마음이 든다는 거야. 그게 본능이라는 거지. 이걸 측은지심이라고 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맹자는 이런 선한 마음의 네 가지 단서, 사단을 이야기했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측은지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은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은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이 네 가지가 각각 인의예지의 단서가 되는 거야. 사단이 인의예지라는 사덕으로 자라난다. 이게 맹자의 핵심이야. 한 번 더 말해줄게. 사단은 측은, 수호, 사양, 시비, 사덕은 인, 의, 예, 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 그 다음 성악설은 순자야. 순자는 정반대로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하다고 봤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욕망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대로 두면 사회가 혼란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얘라는 사회적 규범과 교육으로 본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야. 순자의 핵심은 화성기위, 본성을 변화시키고 인의를 일으킨다는 뜻이야. 인의, 그러니까 교육과 예법으로 사람을 다듬어야 한다는 거지. 화성기위, 이 단어 기억해둬. 세 번째, 성무선 악설은 고자야. 고자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봤어. 마치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른다는 거지. 환경과 교육에 따라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야. 맹자는 이 고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성선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한 명 더 알려줄게. 고대 중국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 고자의 입장이랑 또 좀 다르게 인간 본성에 선과 악이 섞여 있다고 본 학자도 있었어. 양웅이야. 양웅은 선 악혼 제설을 주장했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아. 자, 동양 본성론 정리하자. 맹자는 성선설, 사단과 사덕, 순자는 성악설, 화성기위, 고자는 성무선악설, 이 세 줄기만 잡으면 돼.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자. 서양에서는 인간 본성을 주로 이성과 욕망의 관계로 봤어. 대표적인 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근대로 가면 칸트, 흉 같은 학자들이 나와.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봤느냐? 그는 인간이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 들어봤지? 그리고 그는 지덕복 합일설을 주장했어. 안다는 것과 덕을 갖춘다는 것과 행복한 것이 하나라는 거지. 즉, 진정한 암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이 따라오고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입장이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주지주의자라고 불려. 암을 중시하는 입장.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 이성, 기계, 욕망. 이성이 기계와 욕망을 잘 다스릴 때 정의로운 인간이 된다고 봤지. 이성, 기계, 욕망의 조화. 이게 플라톤의 핵심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보고 행복은 이성에 따른 덕 있는 활동에서 온다고 했어. 그리고 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야. 지적인 덕은 교육으로 길러지고 품성적인 덕은 습관으로 길러진다고 했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습관, 좋은 행동의 반복을 정말 강조했어.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이제 조금 졸리지. 그거 정상이야. 자도 돼. 더 안 들어도 되고 들으면서 자도 되고. 선생님 목소리는 계속 흘러가니까 부담 갖지 마. 자, 그래도 마저 정리해 줄게. 근대로 오면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이 좀 더 다양해져. 홉스 기억나지? 홉스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봤어. 본성적으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서로 다툰다는 거지. 그래서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본 거고, 이건 좀 성악설적인 관점이야. 반대로 루소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선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웠는데, 사회와 문명이 인간을 타락시켰다고 봤어.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루소의 입장이지, 좀 성선설적인 관점이야. 칸트는 인간을 도덕 법칙을 스스로 만들고 따를 수 있는 자율적 존재로 봤어.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을 통해 보편적 도덕 법칙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고 했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만 이용하지 말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로 대하라는 거야.
이거 정말 중요해. 인간 존엄성, 자율성, 이 두 단어가 칸트의 핵심이야. 자, 동서양 본성론을 한 번 더 비교해 줄게. 동양은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에 초점을 맞췄어. 서양은 이성과 욕망의 관계,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어. 둘 다 결국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던지는 거야.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세 번째 주제, 윤리의 의미와 기능. 윤리란 뭘까? 윤리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야. 한자로 윤은 무리 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리는 다스리다, 길. 그러니까 윤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따라야 할 도리, 이 정도로 풀 수 있어. 영어로는 에식스라고 하는데 어원이 이호수, 즉 관습이라는 뜻이야. 라틴어 무레스에서 온 무레스도 마찬가지로 관습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은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쌓여온 삶의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옳음과 그름을 가르는 기준이야. 윤리의 기능은 뭐냐? 첫째, 사회 질서를 유지해줘. 둘째,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줘. 셋째, 인간다운 삶이 뭔지 방향을 제시해줘. 넷째, 개인의 인격을 성숙시켜줘. 이 네 가지가 윤리의 기능이야.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윤리가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느낌만 잡고 가면 돼. 그리고 마지막, 윤리적 삶이 왜 필요한가?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인간답다고 할 수 없어.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거든. 내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답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윤리적 삶이라는 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고민하면서 그 방향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삶이야. 이게 윤리적 삶의 본질이야.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야. 오늘 배운 거 마지막으로 가볍게 한 번만 더 짚어줄게. 첫째, 인간의 특성, 이성적 존재 호모 사피엔스, 사회적 존재 폴리스적 동물, 도구적 존재 호모 파베르, 유의적 존재 호모 루덴스, 도덕적 존재. 다섯 가지 기억나지? 둘째, 동양의 인간 본성론, 맹자의 성선설, 사당과 사덕, 순자의 성악설, 화성기위, 고자의 성무선 악설. 셋째, 서양의 관점, 소크라테스의 지덕복 합일, 플라톤의 영혼 삼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과 덕, 칸트의 자율적 도덕 주체와 인간 존엄성, 홉스와 루소의 자연 상태 대비. 넷째, 윤리의 의미와 기능, 사람들 사이의 도리, 질서 유지, 갈등 조정, 인간다운 삶의 방향. 다섯째, 윤리적 삶의 필요성,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윤리적 삶은 자기를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해. 오늘 진짜 많이 했어. 머리 무거우면 그냥 비워. 다 외울 필요 없어. 자고 일어나면 신기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아 있을 거야. 오늘 공부 충분히 했어. 잘했어. 내일도 잘할 수 있어. 아직도 안 자고 있으면 이번엔 진짜 자. 다음 단원도 준비해뒀으니까 내일 또 들어. 오늘 밤 푹 쉬어.